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막 국정감사장에 들어와서 오후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질문했던 의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모 변호사한테서 룸사롱을 접대받았던 검사 중에는 그 파견당한 4명의 검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3명이 누군지는 확인하셨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수사를 지시했지만 법무부 감찰이 있고 아니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 아니라고 제가 들은 바에는 없습니다. 아니니까 그 네. 4사람 빼고 네네. 다른 사람 3명이다. 누군지는 총장은 알고 계시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간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요? 한 2명 정도가 2명이 특정이 됐고. 특정이 된 거로 지금 저희 알겠습니다. 대검에 2명 알려져 특정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그 장자에 나오는 포종이라고 아세요? 장자에 나오는 포종이란 네. 들어보셨죠? 예. 그 자연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칼을 써도 네. 칼이 뼈에 닿는 법도 없고 자연스럽게 칼이 휘둘러진다. 그런 그 사람인데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칼을 휘두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흔히 검찰은 이제 칼을 휘두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우리 총장을 처음 뵀을 때 이 포종과 같이 정말 적절하게 정말 순리에 따라서 칼을 잘 쓰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느껴보는 거는 좀 다르지 않나. 좀 칼을 좀 막 휘두르는 게 아닌가 검찰이 그 이후로도 때로는 뭐 뼈도 찌르고 뭐 칼도 막 살점도 사방에 튀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칼도 부서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깝습니다. 옵티머스 사건 아까 박범계 의원께서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께서 물어보시고 박주민 의원도 물어봤는데요. 우리 그 총장께서는 그 내용을 처리 과정에서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은 내용이 물론 이 전파진흥원 여기는 손해가 없지만 이게 횡령 배임,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서 다른 피해가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알고 계시죠?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의뢰를 한 겁니다. 수사 의뢰서를 보면 왜 좀 확인하시지 그랬어요. 오시면 확인하셔야죠.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해서 2019년 5월에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이 게 뭐냐 하면 옵티머스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 확실히 그때 무혐의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분명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죄로 그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우리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수사했던 수사진에 대해서. 물론 총장 제가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요것 때문에 어제 사실은 이걸 처음 알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보고받은데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받은 내용을 어제 제가 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그게 19년 저는 이제 2018년 하반기에 처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지금 투자와 이런 것이 2017년도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한번 그죠 요지를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혁진하고 김재현하고 다투면서 지금 이혁진도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하하고 또 그 조사 받으러 온 전파진흥원의 그 직원들이 사실 이거 우리가 고소할 일이 아닌데 이혁진이 과기정통부에다가 민원을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왔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상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옵티머스 환매불능이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한쪽 지금 두 사람이 막 다투고 있는데 전후 경영진이 근데 한쪽 얘기를 듣고 이게 막 수사를 해나가서 만약에 그러게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총장은 이제 한쪽 이혁진이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쪽 얘기를 듣는 거라서 안 했다라는데 그 내용 자체를 명백하게
공공기금을 이용해가지고 네. 가서 그거를 뭐 잘못 사는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 그런 걸 봤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지. 그걸 무혐의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다 뭐 여론조사 소문이 있긴 한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고발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만일에 그걸 잘 막았으면 그 이후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의 역할이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총장께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또 하나가 아까 칼을 막 휘두른다 그랬는데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금융사기 사건이에요. 그죠? 일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도 일반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누가 사기를 치고 또 공공기관에서 누가 책임이 있고 그것을 가려내가지고 하는 것이 본류인데 그거를 먼저 치워버리고 그게 본류가 아닌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피해를 회복하는 것과 관계없는 여러 데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무슨 뭐 정치인 수사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가 편중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목을 끄는 데만 수사를 하고 정말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사는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김봉현이나 우리 아까 청장이 조사 얘기할 때 김봉현하고 한명수 총리 그 사건에서 진술했던 사람하고 또 누구 하나 이 사람들 세 사람이 다 사기꾼이라고 하셨죠. 왜 사기꾼들 말 어떻게 믿냐고요? 아니 사기꾼들의 말을 어떻게 믿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총장이 아까 얘기할 때는 사기꾼들의 말을 믿고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보세요. 그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지칭하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다 한명수 전에 무슨 사건에 그 김재현 의원 다 김재현 의원 다 구속된 거예요. 김봉현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 구속됐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어떤 거는 사기꾼의 말이니까 못 믿고 어떤 거는 믿어가지고 기소하고 그 사람 증거로 해가지고 그게 되나요? 제가 드린 말씀 하나.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가지고 가볍게 평가하지 마시고. 그건 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께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그래도 검찰총장이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특정인을 모아서 사기꾼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는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아까 이따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들었어요. 제가 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한번 속기록을 한번 보죠. 알겠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제가 어떻게 누구 제가 들었던 취지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 잘 판단하시고 네.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피해자들 네. 금융사기에 정말 피해자 비교가 없다고 네. 생각하고 선택까지 하지 마세요. 선택해가지고 판단을 표현을 한다는 검찰이 자꾸 누구를 찍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만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선택과 집중은 해야 됩니다. 저희 검사나 수사 자원도 한계가 있고요. 사회에 더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고 이 옵티머스 같은 예. 그러면 그 선택이 자의적이냐 안 자의적이냐 어떻게 판단해요? 네,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런 선택이 자의적이라는 판단이 되는 그거 총장 혼자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희 의사 결정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이 자의적이었다는 판단을 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하에서 검찰이. 그래서 그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얘기한 표동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낸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인천 서울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총장님, 네. 그 라임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금융 비리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실체적 진실은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네. 김봉현 회장의 편지대로에 의하면 상당히 충격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부패 사건이 터졌다는 게 충격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시간, 상대, 뭐 특정한 사안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보면 검사에 대한 향응 접대 부분은 뭐 일정 부분 언론을 보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화면 보시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금융비리 사건이었다가 지금은 뭐 전현직 검찰 수사관 뭐 특수통들의 검찰비리 게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 보시면 그 야당 정치인 전 야당 대표의 최측근 뭐 이분 수억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 뭐 우리은행 은행장하고는 보니까 이게 또 동문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에 그 영장 청구 무마했다는 그분은 뭐 보니까 윤대진 지검장인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뭐 본인 스스로 얘기해서 그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A 변호사는 뭐 이주영 변호사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분 보면 김봉현으로부터 계약서도 없이 요즘 그러나 봐요. 1억씩 막 수임하고 뭐 3천만 원에 상당하는 명품 선물 받고 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 얘기 들어봐요. 네. 그다음에 검사 세 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 1,000만 원 상당의 룸사롱 접대받았다 그러고 또 남부지검 검사한테는 추석 떡값으로 8천만 원 줬다고 그러고 또 룸사롱 접대를 2번 했다고 그러고 또 2억 원은 따로 전달했다는데 수사관한테 2억 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사한테 전달하라고 줬겠죠. 뭐 도중에 자기가 먹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장에 하면 본인의 피 변호사 이분도 보면 계약서 없이 1억 5천에 받고 선임됐어요. 이 계약서도 없이 이게 뭐 세금 냈는지 탈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이건 뭐 저는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고 총장님 아까 이제 다른 동료 의원분들도 여쭤봤는데 이주영 변호사 아십니까? 다음 보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죠. 이분이 뭐라 하냐면 윤 총장님과 같은 아파트에 사우나를 하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청문회 준비할 때 네. 전에 문무일 총장 청문회 오면서 이분이 준비를 해서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총장님 모시고 상가집도 다녀왔다 이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 김봉현 의원은 그 얘기 듣고 아 굉장히 가까운 사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자 그러면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술 접대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다음 보시죠. 이들이 예전 대우해양조선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선팀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2명은 특정을 했고 1명은 80% 정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16년 당시에 반부패 범죄 특수수단에서 제1차로 홍계 대우 조선해양 수사를 했더라고. 에? 김기동 단장 산하에. 그러면 이주영 검사와 같은 팀에 있던 사람이 누굴까? 그 한동훈 뭐 이 팀장이야 딴 데 가 있으니까 없을 거고 이주영 검사하고 나의엽, 유해재, 임홍석 검사 이 4명 중에 4명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응? 근데 그러면 4명 중에 이주영 검사와 같이 했고 또 그 이 중에서 혹시 남부지검에 누가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이 4명 중에 한번 보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의엽 검사가 남부에 있다가 지난 여름 인사에 금융위에 파견 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보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네네. 나의엽 검사가 작년부터 부장 검사로 있었고 그다음에 유해재 검사가 부부장으로 있었더라고. 그다음에 임홍석 검사는 나중에 후자의 2월 달에 그 파견이 다시 된 것 같아. 맞죠? 응? 임홍석 검사는 지금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한동훈 팀장과 이 팀에서 이 팀장이고 왜냐면 1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주영 검사와 함께 했던 사람은 이 나의엽하고 유해재고 이게 남부지검에 있었다고. 그러면 특정되잖아요. 나의엽 검사하고 유해재 검사 룸살롱 관계자 아닙니까? 글쎄 뭐 저희가 듣고 있는 건 있지만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부정하지는 않으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PPT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세요. 자, 보세요. 보면
이 보세요. 이주영 검사, 한동훈하고 같이 있었죠. 그 밑에 전부 다 같은 팀으로 같이 있었어요. 4명 다. 응? 이 특수통들이 같이 끼리끼리 뭉치고 이주영하고 또 이 저 검사하고는 이주영은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서로 그 계약도 하지 않고 수임 받아가지고 서로 접대도 하고 뭐 이런 관계로 서로 주고받는 전관예우까지 되는 말하자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 한동훈 밑으로 해서 다 윤석열 사단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사단의 이게? 정의가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어느 기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뭐 무슨 자 그러면 이분들에서 다 윤석열 라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동훈, 그 이주영도 그 밑에 다 있었고, 자, 이주영 검사 보세요. 자, 적 보고 내 얘기 들어봐요. 그다음에 김봉현 관련돼서 송사면 관련해서 보고라인 보세요. 송사면도 솔직히 윤석열 사단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반부패 부장은 패스하고 직보한 거 아니에요. 그때 내부 보고나 첩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박순철 지검장은 정식 보고서를 써서 네. 그거 뭐가 맞습니까? 뭐가 실체적 진실입니까? 첩보를 제가 첩보 보고를 직접 직보를 받았고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서면 보고 아니 그러니까 예. 송사면한테 서면으로 보고 받았습니까? 구두 보고 받았습니까? 그 지시했을 때도 어떤 형식으로 지시했습니까? 예? 서면 보고서를 가져온 거로 기억이 그러죠. 네네. 그러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네. 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첩보가 아니잖아요. 벌써 네? 그 정도로 그건 첩보 정도가 아니잖아요. 보고서가 들어왔으면. 아니 그리고 아니 설령 첩보했다 하더라도 수억 대 정치인이 뇌물 먹었다는 그런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걸 석 달간이나 반부패 부장은 패싱하고 깔아뭉갭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 상장 쪼가리 하나 이 법으로 복사했다고 이조했다고 몇십 명씩 검찰해가지고 탈탈 털면서 이거 말이 돼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면 답을 할 기회를 주시고 의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저도 말씀을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가 질의하는 거 네,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게 향응 받고 뇌물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이 아닌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철저히 수사해서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철저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련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한 얘기에 대해서 혹시 관광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 글쎄 이걸 보니까요. 네, 위원장한테 시간을 얻어서 하십시오. 예, 위원장.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제가 지금 이 도표를 보니까 참 1987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고 뭐 그냥 라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니 제가 이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의 무슨 정치인 한 사람이 이런 부패 이런 거 연루가 되면은 거기 뭐 당대표까지 책임져야 되고 뭐 누구 라인 각자가 자기의 잘못 책임지는 거고 검찰은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전 여기 지금 직무가 배제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남부지검장한테 16일 날 보도 나오자마자 10분 만에 제가 강한 톤으로 그래 다음 날 확인해 보니까 조사가 아직 착수가 안 돼서 제가 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조직에서 이건 뭐 무관용이고 뭐 이게 대가성이 있든 또 수사 착수 전에 뭐 그냥 우연히 얻어 먹었든 간에 이런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저희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거를 봐주고 하겠습니까? 그러고 여기 뭐 한동훈 라인 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배치받아 갖고 자기 근무한 것이고 한동훈 검사가 서울지검 3차장을 2년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 자기 밑에 데려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 제가 이주형 검사는 13년 전에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에 한 달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팀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전후 지금까지 우리 이주형 검사가 한 2년 전에 퇴직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이주영 변호사가 저 한 번도 같이 근무한 적도 없고, 그러고 뭐 무슨 아크로비스타에 살아서 뭐 목욕탕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밥도 한 번 먹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문상, 아까 제가 그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만은 그 문상이라는 게 아마 저 얼핏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운명을 달리한 우리 백재영 수사관 작년에 그때 제가 우리 간부들하고 갔는데 아마 그때 뒤늦게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문상 다닌 거는 뭐 한 10년 안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이거 뭐 저는 네, 지금 저 도무지 이해가 안 질문은 됩니다. 네. 저 신동근 의원 질문한 데 대해서 네. 좀 되도록이면 짧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 아까 질문을 하시는데 네네. 그 검찰총장께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무슨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이게 국정감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증인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만 지적도 하고 또는 뭐 이를테면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자기 시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피감기관의 장이 이 감사하는 위원회 질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피감기관의 장으로서의 태도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태도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오전에도 의사진행 발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신청을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청은 아니고 자료 요청과 의사진행은 다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변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지. 보통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요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관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던 조그만 에피소드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초점을 흐려버립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윽박지릅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이 뭐 했느냐 하고 우리 자신을 피감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질문자를 평가하려고 듭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안하는 건 딱 이렇습니다. 어떨 때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8분을 끝내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거는 딱 1분으로 딱 한정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1분 안에 저희도 7분 안에 요점 정리를 해서 질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1년에 겨우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질문할 것도 굉장히 많고 요점을 들어야 될 게 많습니다. 검찰 안에 주저리 뭐 문상을 누가 가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하나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요점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려면은 시간에 딱 맞춰서 1분 안에 그 요점을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점 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합니까? 요점을 파악을, 왜냐하면요, 정치적인 수사를 가지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할 때 딴 거에 여러 가지에 흔들리지 않고 요점을 가지고 하는 게 수사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 지금 여기서 국감에서도 검찰총장이 그렇게 좀 단아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누구를 패 죽인다 이런 표현 좀 쓰시지 말고, 정말 제가 오전에 정말 그런 얘기 듣고 힘들었는데요. 예, 다 말씀하신 요점에 거죠? 충실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수사실도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요점을 가지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다음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분으로 딱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예. 하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이 증인석에 이 마이크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항상 켜져 있어서 이 시간 제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께 제가 2번, 3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데 너무 길게 답변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추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절히 이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김도우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의원들도 질의를 하는 요령이겠죠.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고 답을 구하고 질의 답변 이렇게 가면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조금 전 사례를 보면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 막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질의인지 지적인지 의견인지 모르지만 계속 말씀하시고 기관 정인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대답을 하려고 하면 또 막아버리고 그렇게 7분 나머지 1분까지 다 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듣자 7분 중에 1분만 답변 주자 이런 의견 또 아니요, 7분 후에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아니 뭐 확실하게 하세요. 저는 8분이니까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창피해서 정말. 말 좀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그래서 질의하는 분들도 적절하게 하시고 답변도 거기에 상응해가지고 하면 대등하게 이렇게 주고받고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사진행 발언하신 분이 7분이든 8분이든 그중에 1분만 쓰자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자체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적절치가 않고 그리고 위원장이 뭐 섭섭하시게 듣지 마십시오. 그간에 이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기관 정인이 어느 기관 정인이든 양해를 구하고 또 반드시 양해를 해주시고 해서 답변할 기회를 쭉 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지금 뭐 1분 이야기가 나오길래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계속 좀 진행해 주시죠. 네네. 제가 1분 답변 시간을 제한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질문하실 때도 질문의 요지를 좀 분명하게 해서 답변을 짧게 할 수 있도록 이 질의를 잘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답변을 요령 있게 좀 짧게 하시면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답변을 시작해서 시간을 너무 끌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질의자가 다급해져서 자꾸 말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질의 답변하는 이런 이 문화가 좀 제대로 정착되게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회가 좀 삭막해지는 것 같은데 마침 우리 송기현 의원님이 장자의 포정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검찰총장님, 장자에 나오는 포정은 칼을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쌍도끼를 쓰는 사람이고 이 소를 잡는 백정인데 워낙이 이 도끼를 잘 써서 그야말로 이 피 한 방울 안 떨어뜨리고 뼈와 살을 분리했다. 뭐 그런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호지에 나오는 흑선풍 이규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쌍도끼를 쓰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온몸을 피로 칠갑을 하면서 이 전투에 임하는 물론 그 전투력이야 대단하겠지만 이 옆에서 보는 사람은 마치 이 악귀 야차를 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쌍도끼를 쓰더라도 우리 검찰이 장자에 나오는 포정처럼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우리 송기현 의원님이 하신 거죠? 예, 그걸 잘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